제6회 대통령배 프로바둑대회 결승전 보내드리겠습니다. 해설의 조인선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기에는 이원도 선수가 생애 첫 우승컵을 들어 올리면서 마무리됐던 대통령배. 올해도 문을 활짝 열었는데요. 이번 결승전에서는 생애 첫 우승에 도전하는 박진솔 선수와 전기 시즌에 이어서 다시 한번 우승에 도전하는 홍성지 선수가 만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험 많은 두 선수가 결승에서 맞붙게 되었는데요. 또 경험 많은 선수들인 만큼 또 어떤 내용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네, 이번 대통령배는 예선을 통해서 본선 16명을 선발을 했고요. 본선 8강부터는 강릉 오죽헌에서 대국이 펼쳐졌습니다. 어떤 분위기였을지 대국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제6회 대통령배 프로바둑대회 강릉시 오죽헌에서 펼쳐졌습니다. 경치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 대국이 펼쳐졌는데요. 네, 선수들이 한국 기온을 벗어나서 이렇게 공기 좋은 곳에서 대국을 하면 내용이 좋아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오늘 결승전 어떤 내용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고요. 4강에 오른 4명의 선수들의 이름이 보입니다. 박진솔, 송규상, 홍성지, 심재익 선수가 이름을 올렸고요. 대국을 하는 박진솔 선수입니다. 4강에서 송규상 선수를 만났어요. 네, 박진솔 선수가 4강에서 송규상 선수를 꺾고 결승에 올랐고요. 네, 홍성지 선수는 심재익 선수를 꺾고 결승전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진솔 선수와 홍성지 선수 결승전에서 만나게 됐고요. 먼저 대회 정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선전은 토너먼트를 통해서 16명을 선발했고요. 본선은 16강 토너먼트로 진행이 됐습니다. 결승전은 단판으로 치러지고요. 대국 규정은 시간 누적 방식으로 20분에 추가 시간 20초가 주어집니다. 네, 대국 일정은 예선부터 본선 16강까지는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진행이 됐고요. 본선 8강부터 결승까지는 28, 29로 이틀 동안 치러졌습니다. 네, 우승 상금은 1,500만 원, 준우승 상금은 700만 원입니다. 네, 대진표 살펴보겠습니다. 박진솔 선수는 권효진, 송규상 선수를 꺾고 올라왔고요. 홍성지 선수는 박하민, 심재익 선수를 꺾고 올라왔어요. 네, 전체적으로 8강 대진을 봤을 때는 젊은 기사들 틈 속에서 박진솔 선수와 홍성지 선수가 젊은 기사들을 꺾고 결승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네, 쟁쟁한 선수들을 꺾고 올라온 두 선수인데요. 이 박진솔 선수와 홍성지 선수 비교해 보겠습니다. 박진솔 선수는 1986년생, 홍성지 선수는 1987년생으로 1살 차이가 나고요. 11월 랭킹을 살펴보면 박진솔 선수가 27위, 홍성지 선수가 17위로 10개 단위 차이가 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대 전적은 박진솔 선수가 4승 2패로 약간은 우위에 있고요. 최근 10경기를 봤을 때 두 선수 모두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만큼 이번 결승전도 좋은 내용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네, 과연 어떤 선수가 우승컵을 들어 올릴 수 있을까요? 이 두 선수 랭킹 차이는 조금 나는데요. 상대 전적으로는 박진솔 선수가 앞서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대국이 예상이 돼요. 그렇습니다. 두 선수는 어린 시절 동문수학한 사이로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을 텐데요. 그런 만큼 이번 결승전에서 또 어떤 내용을 보여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제6회 대통령배 프로바둑대회 결승전입니다. 대국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오죽헌 율곡 인성교육관에서 치러졌고요. 율곡 선생의 정신을 이어받으면서 대국을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홍성지 선수와 박진솔 선수의 결승전. 오늘 어떤 내용 보여줄지 기대되는데요. 박진솔 구단입니다. 아직까지 우승 타이틀이 없다는 게 놀라울 정도예요. 네, 결승 무대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 만큼 박진솔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떨릴 수 있는 그런 대국이고요. 네, 홍성지 선수는 전기 시즌에 준우승을 차지했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한번 우승에 도전합니다. 대통령배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홍성지 선수입니다. 네,
자, 시간 누적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20분의 추가 시간 20초가 주어집니다. 현재 박진솔 선수가 홍성지 선수를 상대로 상대전적으로 3연승을 달리고 있었는데 가장 최근에 둔 대국은 이 2023년 6월 바둑리그 챔피언 결정전에서의 만남이었어요. 네, 굉장히 큰 대국에서 승리를 거둔 만큼 이번 대국도 떨리는 대국 아닙니까? 네. 박진솔 선수 입장에선 그 기억을 떠올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박진솔 선수가 당시에 홍성지 선수에게 승리를 하면서 팀이 우승을 확정을 짓는 그런 대국이었는데요. 네, 바둑은 박진솔 선수가 흑번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대각선 포석으로 진행이 되네요. 네. 홍성지 선수는 이제 귀 쪽을 소목으로 전부 두었습니다. 두 선수의 기풍을 봤을 때는 두 선수 모두 좀 실리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홍성지 선수가 이 양쪽을 소목을 두면서 상대방이 3-3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초반 진행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네. 홍성지 선수는 공격보다는 타개를 주 무기로 하는 그런 타개형의 기사고요. 박진솔 선수는 좀 전투형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박진솔 선수는 연구생 시절부터 굉장히 손이 빠르기로 유명했고요. 네, 프로가 되어서도 그 빠른 손을 아직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 피셔 방식이 박진솔 선수에게 참 잘 맞을 수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박진솔 선수는 20대 때는 그렇게 특별한 성적을 거두지 못했는데요. 네. 30대에 접어들면서 성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그런 대기만성형의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 이 피셔 바둑, 이 피셔 방식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기사로 좀 속기 바둑에 좀 능한 그런 기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초반에는 이 한 점을 바로 움직여 나가면서 좀 전투로 이끌고 있는 박진솔 선수고요. 네. 네, 바로 밀어갔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뭐 늘 수도 있고요. 강력하게 둔다면 젖힐 수도 있는데 네, 일단 늘어가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지금 이렇게 붙여서 진행하는 그림은 보통의 그림이라고 볼 수 있나요? 평소에 자주 나오는 형태는 아닙니다. 일단은 박진솔 선수가 처음에 걸치고 나서 바로 다가오면서 급전을 유도했고요. 그런 만큼 박진솔 선수가 좀 싸움을 먼저 걸어갔다라고 볼 수 있겠고 홍성지 선수가 이 장면에서 어떻게 또 방어를 해낼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보통이라면 뭐 는다든지 아니면 한 칸을 띄어서 연결하는 것이 보통이죠. 근데 꽉 막아두었네요. 네, 모양은 좀 좋지 않지만 좀 빈삼각이죠. 네. 바로 막아갔다는 이유는 백의 이 끊는 단점을 노리는 겁니다. 바로 끊어간다는 것은 일단은 귀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끊는 맛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곳을 지키게 했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흑도 이 약점을 지켜야겠죠. 건너붙여서 일단 이 상대의 수를 물어봅니다. 네, 이 수가 인공지능이 굉장히 추천하는 수였는데요. 이 수를 감각적으로 판단을 했다면 정말 박진솔 선수가 대단하고요. 네. 공부를 해서 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수의 뜻은 막아준다면 끊어서 이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뜻이고요. 한 점은 잡히더라도 귀를 차지하면 흑이 충분히 괜찮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백이 뭐 이런 식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서 선수로 연결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이 붙이는 수는 굉장히 떠올리기 어려운 수인데 박진솔 선수가 일단은 결행을 해 나갔고요. 상대의 응수를 보고 어떻게 지킬지 결정하겠다는 좋은 수 같아 보이는데요. 홍성지 선수도 반발을 한 것이죠. 일단 네. 귀를 차지하겠다는 뜻이고 이 장면에서는 그냥 돌파하는 것이 블루 스팟입니다. 그렇다면 백은 한 점을 끊어 잡을 테고요. 백도
귀의 실리를 차지해서 불만은 없지만 흑도 중요한 선수를 차지한 만큼 서로 호각의 진행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백도 흑의 응수를 역으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꽉 이어두었고요. 한 점 잡히는 것이 좀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수를 선택을 했는데 지금은 어딘가 가일수가 좀 필요합니다. 두텁게 둔다면 그냥 뚫어두는 것이고요. 좀 실리적으로 둔다면 아래로 빠지는 수인데 중요한 선수가 일단은 백에게 돌아갔어요. 그런 만큼 뭐 홍성지 선수 입장에서도 불만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실리 대 세력으로 나뉜 건가요? 네, 일단은 백은 이 귀 쪽부터 우변 쪽으로 뻗어나가는 실리가 좋고요. 흑은 이 한 점을 어느 정도 제압을 하면서 두터움을 좀 쌓았습니다. 밑으로 빠져서 지켜둡니다. 이 박진솔 선수는 이 본선 16강에서 한승주 선수에게 승리를 하면서 올라왔고요. 홍성지 선수는 초대 우승자인 박하민 선수를 꺾고 올라왔습니다. 이 박진솔 선수가 꺾은 한승주 선수도 사실 제3회 대회 때 우승자 출신인데요. 이 두 선수 모두 이 대통령배 우승했던 선수들을 꺾고 올라온 걸 보면 컨디션이 참 좋아 보여요. 네, 한승주 선수도 속기에 굉장히 능한 기사인데 네. 그 기사를 박진솔 선수가 꺾고 또 결승까지 진출하게 되었고요. 홍성지 선수가 또 묘한 곳을 두었습니다. 이 수는 여기 붙이는 수를 보고 있는 것이죠. 네. 이쪽을 받아준다면 걸쳐서 하변 쪽을 차지하겠다. 걸치는 수와 이렇게 붙이는 수를 맛보는 그런 수입니다. 홍성지 선수다운 또 균형 감각이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런 수를 자주 구사합니다. 홍성지 선수 입장에서는 좀 판이 단조롭게 끌고 가면서 후반 끝내기 승부로 가는 것이 홍성지 선수 입장에서는 좀 승률을 높이는 방법이겠고요. 반면에 박진솔 선수는 좀 판을 어지럽게 해서 좀 전투로 몰고 나가는 것이 박진솔 선수 입장에서는 좀 승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수도 어떻게 보면 좀 전투적인 느낌이죠. 그냥 이쪽을 받아둔다면 이곳이나 이런 곳을 받아둔다면 서로 알기 쉽게 정리가 되는 모습인데 네. 정리를 해주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아래쪽을 넘어가면서 일단은 실리를 차지하고 백 중앙을 좀 노리겠다는 뜻이죠. 판을 계속 복잡하게 만들어 갑니다. 이제 전투가 하변에서 벌어지겠는데요. 하변에 흑이 넘어가는 자세가 좋긴 하지만 백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여기 귀에 3-3이 남아있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는 그렇게 불만스러운 진행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런 곳이 언제든지 선수가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중앙에 대한 발언권은 오히려 백 쪽이 좀 더 강한 모습입니다. 여기 끊기는 단점도 계속 남아있죠. 네. 자칫하다간 공수가 뒤바뀔 수 있겠네요. 바로 끊어가네요. 홍성지 선수라면 좀 더 유연하게 이런 것을 먼저 두어서 이쪽을 천천히 노려갈 줄 알았는데 바로 끊어가면서 전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수도 뭐 충분히 가능한 수고요. 이 전체적으로 이 중앙 이 흑돌과 백돌의 싸움은 백이 유리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홍성지 선수입니다. 자, 그래프도 실제로 백 쪽으로 점점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홍성지 선수가 주도권을 잡았는데요. 흑이 뭐 별다른 행마가 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칸 뛰는 것은 언제든지 이곳이 선수기 때문에 네. 백도 나오는 자세가 훌륭하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밀어가는 수가 좀 힘차 보이는데 백이 이렇게 받아주지 않죠? 지금 이렇게 받아준다면 좀 공수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밀어간다면 백은 뭐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두어서 계속해서 흑을 쫓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행마를 선택을 할지. 아, 결국 밀어갔네요. 네, 일단은 흑도 중앙 쪽을 밀어두면서 힘을 비축하고 있고요. 네. 아낌없이 이곳을 정리를 하고 이제 두 칸이 아니라 세 칸, 뭐 이쪽이나 아니면 이쪽까지 두어서 흑을 압박할 수도 있겠고요. 그냥 바로 압박을 해갑니다. 이수의 뜻은 한 칸을 띄더라도 다시 바로 쫓아가면서 여기 언제든지 끼우는 수를 좀 노리겠다라는 뜻입니다. 흑이 한 칸을 뛰기가 부담스럽다 이런 뜻인 건가요? 그래도 입구자 행마나 이렇게 늘어두는 행마는 너무 느리기 때문에 일단 네. 흑은 한 칸 뛰는 한 수로 보이고요. 백도 계속 쫓아가겠죠. 흑은 언제든지 우변 쪽 끊으면 백이 아래쪽으로 받아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여기 자충을 좀 이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다가와서 뭐 좀 놓고 때리는 수를 좀 노릴 수 있겠죠. 이거 들여다보고 있고요. 이렇게 좀 싸바르는 수가 좀 있기 때문에 이쪽을 우변 쪽을 좀 흑은 이용을 해야 됩니다. 네. 백도 좀 약점이 남아 있는데요. 그걸 흑은 잘 이용해야 되겠고요. 네, 전체적으로 포석 진행은 홍성지 선수가 좀 앞서 나가고 있고요. 홍성지 선수가 좀 편해하는 그런 흐름으로 바둑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우세를 잘 지킬 수 있을까요? 홍성지 선수는 그 치받고 젖히는 교환을 먼저 해놓으려고 합니다. 귀 쪽으로는 약간 악수가 될 수 있겠지만 중앙 쪽으로는 워낙 힘이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바로 결행을 했고요. 이 자리는 뭐 바로 둘 겁니다. 피셔 방식으로 20분에 20초 추가라면은 굉장히 좀 빠른 속기 대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이렇게 초반부터 상대방에게 밀린다면 나중에 기회를 잡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박진솔 선수는 좀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시간 안에 좀 반전을 좀 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 끼우는 게 계속해서 신경 쓰여요. 당장은 뭐 백도 좀 약점이 있기 때문에 백도 좀 이쪽 끊기는 단점, 여기 끊기는 단점이 있죠. 네. 단점이 있기 때문에 좀 백도 고민이 필요하지만 흑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찜찜하거든요. 그렇죠. 뭐 그렇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지킬 수도 없겠고요. 네, 이런 식으로 행마하는 것은 중앙 백이 점점 두터워지기 때문에 굉장히 악수입니다. 네. 현명하게 흑이 대응을 해야겠는데요. 바로 지켜간다면 네, 이곳 들여다보는 수가 일단은 떠오릅니다. 이 수는 이어주면 그때 호구를 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교환이 없으면 이곳이 언제든지 선수기 때문에 네. 여기 들여다보는 수와 있는 수의 교환은 흑의 입장에서는 이득이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런 만큼 이 교환을 강요해서 깔끔하게 지키겠다라는 뜻이고요. 여기 호구 치는 수가 언제든지 이거 끊는 수가 선수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가는 수가 남아 있습니다. 네. 이 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아, 이게 이렇게 호구로 직접적으로 지켜도 나중에 활용 수단이 남아 있군요. 이 수는 뭐 흑의 의도를 반발한 것이죠. 네. 이으면 뭐 이렇게 지켜두겠다는 것이 뻔하기 때문에 반발을 했고요. 역시 이곳을 지금 뚫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 두면 여기 단점과 축으로 잡히는 것이 맞보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반발을 해 나가고 있고요. 자, 백도 흑의 의도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이 두 선수의 기싸움이 치열해 보이는데요. 아, 이렇게 하고 날일자 행마. 이거는 차단이 안 되는 건가요? 지금은 여기 들여다보는 교환이 있기 때문에 끼운다 하더라도 이으면 이곳과 이곳 맞보기로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백이 이렇게 바로 교환을 하더라도 이 한 점이 좀 패석이 되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이 교환을 서두를 수도 있고요. 흑은 언제든지 이곳이 선수기 때문에 네. 이런 곳을
두어서 좀 백을 괴롭히는 수를 좀 강구해 봐야겠습니다. 백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선택이 가능한 장면이고요. 바로 끼워둡니다. 네, 바로 끼워서 역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을 좋아하네요. 이게 근데 모양 자체가 확실히 백이 좋아 보여요. 네, 이렇게 하고 중앙까지 한 칸을 띄면 네, 중앙이 백이 굉장히 두터워졌죠. 그렇네요. 초반은 확실히 홍성지 선수가 기분 좋게 출발을 합니다. 박진솔 선수 입장에서는 뭐 다른 변화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외길 수순으로 두어야 하기 때문에 박진솔 선수 입장에서 약간은 괴로운 장면이고요. 박진솔 선수가 최대한으로 효율적이게 약점을 지키려고 했지만 이 끼워가는 수는 피할 수가 없었고요. 결과적으로 홍성지 선수가 계속 우세를 잡아가는 형세인데요. 박진솔 선수 입장에서는 첫 결승 무대이기 때문에 네, 경험은 많은 선수긴 하지만 또 첫 결승은 또 남다를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만큼 약간은 긴장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수는 굉장히 실리적인 수가 나왔고요. 중앙으로 한 칸 뛴다면 보통이었는데 흑이 이런 곳을 두는 것이 계속해서 선수성이기 때문에 확실히 실리로 앞서 나가겠다라는 뜻입니다. 실리로 굉장히 큰 자리죠. 그렇다면 흑도 이곳을 중앙 쪽을 젖혀가면서 중앙의 힘을 좀 비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 쪽 젖혀둡니다. 이게 전투를 하다 보니까 돌들이 계속 중앙 쪽으로 오게 되는데요. 실리로는 백이 좀 앞서 있는 형세일까요? 전체적으로 실리를 봤을 때 뭐 비슷합니다. 지금 우하기 쪽과 우변 쪽으로 뻗어나가 있는 실리와 하변 쪽 실리는 흑이 좀 좋지만 전체적으로 백이 선수를 잡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 3-3만 백이 들어가면 언제든지 실리의 균형을 맞출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중앙의 발언권은 계속해서 백이 좀 많은 그런 바둑입니다. 그렇다면 백도 선수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하겠어요. 네, 그렇죠. 지금 큰 자리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좌변을 다가오는 수 그리고 이곳을 3-3 파는 수 이런 큰 자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전투의 마무리가 어떻게 될지. 자, 흑이 젖혀서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이후의 진행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한데요. 홍성지 선수와 박진솔 선수의 결승전, 이후의 진행 어떻게 될까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제6회 대통령배 프로 바둑대회 강릉 오죽헌에서 대국이 펼쳐졌습니다. 홍성지 선수와 박진솔 선수의 결승전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네, 박진솔 선수가 중앙 쪽을 젖히고 늘어두면서 중앙의 힘을 비축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밀어가면서 이곳을 젖힐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젖히면 바로 끊어가겠다라는 뜻이죠. 뭐 늘어둔다면 백도 날일자를 두어서 계속해서 중앙 쪽의 발언권은 백이 좀 많습니다. 네. 중앙에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 백인데요. 젖혀두었습니다. 기세에선 박진솔 선수가 물러나지 않아요. 네, 계속해서 밀린다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젖히는 수를 보여주었고요. 백도 끊어가겠죠. 전체적으로 흑이 아직 두 집이 없기 때문에 네. 흑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은 이곳은 일단 당장 축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백으로서는 뭐 괜찮고요. 끊어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네, 백보다는 흑이 조금 더 부담스러운
전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모양의 급소죠. 급소를 지켜두고 나서 전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한 점을 버리진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쭉 버릴 수도 있지만 이런 진행보다는 늘어서 살려서 싸우는 진행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전투가 다시 한번 펼쳐지겠습니다. 흑도 늘지 않을 수 없죠. 바로 축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이런 행마는 좀 좋지 않습니다. 2점을 스스로 얻어맞고 있기 때문에 일단 늘어두는 행마를 선택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백은 안전하게 둔다면 뭐 입구자나 나릴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역시 이곳은 바로 축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백으로서는 괜찮고요. 강력하게 둔다면 뭐 이런 곳을 씌워서 오히려 흑을 좀 압박을 하는 이런 작전도 가능은 한데요. 이게 가장 적극적인 수법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흑은 당연히 늘어두어야겠고요. 여기서 백의 선택이 궁금한데요. 저라면 좀 더 안전한 선택을 좀 할 것 같은데 홍성지 선수도 뭐 이곳이나 이런 곳을 두는 평소 스타일이라면 이곳이 좀 더 맞습니다. 네. 상대방을 공격해서 몰아치기보다는 본인이 먼저 방어를 하는 그런 성향의 선수입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수법을 들고 나오네요. 평소답지 않게 강력한 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수도 뭐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이 수의 의미는 역시 이 2점을 계속해서 공격을 하겠다는 뜻이죠. 일단 중요한 자리를 흑도 선점을 했습니다. 흑은 타개도 중요하겠지만 타개를 하면서 이 백도를 좀 최대한 괴롭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상의 흑돌과 이 중앙 쪽의 돌들이 약간 거리가 멀어요. 백이 이런 식으로 오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만큼 이곳의 약점도 자연스럽게 지키면서 이 상변 쪽으로 뻗어나가 있는 이 흑돌도 좀 타개를 해야 되는, 흑은 조금 걱정이 많은 그런 싸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확실히 주도권은 백에게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 이런 곳을 뭐 지킬 여유가 없어요. 네. 여기를 맞으면 흑돌만 몰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 자리는 절대입니다. 어쩔 수가 없겠고요. 이때 백이 이제 이 중앙 쪽에 있는 흑대마를 괴롭히면서 타개에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이런 곳을 두어서 밀 때 자연스럽게 한 칸을 띄어서 흑돌을 좀 끊어가는 수를, 좀 강력하게 끊어가는 수를 노릴 수도 있고요. 네. 그것이 아니라면 이런 곳을 하나 붙이고 붙여서 좀 타협을 하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는다면 뭐 이런 젖히고 젖혀서 충분히 백도 이 안에서 삶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다. 이 타협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군요. 네, 여러 가지 선택이 있는 만큼 홍서인 선수 입장에서는 좀 더 여유로운 바둑인데요. 네. 바로 지금 여기를 두었죠. 이 수는 이 흑 우상기의 한 점과 이 중앙으로 뻗어나와 있는 이 흑돌을 가르겠다는 뜻입니다. 네. 가장 강력한 수를 들고 나오고 있어요. 평소 홍성지 선수답지 않게 홍성인 선수가 강력한 수를 좀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오늘 홍성지 선수의 수들이 시종일관 적극적인 수들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흑백이 바뀌었다면 오히려 박진수 선수가 백으로 두는 것이 오히려 평소 기풍이라면 맞는데요. 네. 이 수도 악수긴 하지만 지금 비상시국이라서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이곳은 선수고요. 그렇다면 들여다보고 이어서 흑돌을 세 수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한 칸 뛰는 수가 가능합니다. 나와 끊는 수는 백이 잡히게 되겠죠. 네. 그래서 악수긴 하지만 이 교환을 통해서 확실하게 한 칸을 띄어서 연결을 꿰야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보여주셨을 때는 이제 나와 끊는 수가 안 되니까 이게 흑이 연결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네, 일단은 부분적으로는 연결이 됐지만 홍성지 선수가 뭐 안에서 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뭐 이런 곳을 붙인다든지 하면은 흑이 좀 약점이 많아서 흑도
계속해서 버티는 쉽지 않아요. 음. 단수 치고 이런 곳을 단수 치고 돌파를 하면 이제는 또 문제가 생기죠. 네. 그렇다면 흑은 뛰고 붙였을 때 뭐 강하게 두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는다면 역시 막아서 백도 충분히 삶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은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아, 백은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군요. 이 흑의 약점을 이용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계속해서 흑이 좀 손해를 봐주고 있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좀 기분 좋은 상황입니다. 자, 연결을 시도하고요. 홍성지 선수도 이 안쪽에서 안형을 갖추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곳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들어갈 수가 있나요? 떠올리기 조금 어려운 발상인데요. 막는다면 귀 쪽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어가면서 역시 여기 나와 끊는 수를 계속해서 노리는 뜻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붙이는 수는 그래프가 좀 떨어졌죠. 그 이유는 이렇게 흑도 늘어서 어느 정도 타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타협을 주지 않고 이렇게 붙여 끊는 수를 가장 추천을 했지만 사실 이 수는 모든 수익기를 다 하고 두기는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만큼 뭐 보편적인 수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고요. 무난하게 활용을 해나가는 홍성지 선수고요. 박진수 선수 입장에서도 이 백도를 쉽게 살려주고 나면 이제 오히려 흑이 몰리게 됩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몰리다 보면 이런 큰 자리들을 다 빼앗기게 되기 때문에 박진수 선수 입장에서도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최대한 백을 괴롭혀야겠네요. 네. 네, 좀 더 강력한 수가 나왔고요. 그렇다면 이곳을 끊어간다면 다시 환원이 되겠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그래프가 또 크게 기울었군요. 근데 홍성지 선수도 끊어가지 않고 젖혀둡니다. 역시 홍성지 선수의 생각은 이곳을 두면 단수 치고 여기 돌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흑이 큰일이 나죠. 전체적으로 두 집이 없기 때문에 흑이 큰일 납니다. 하지만 박진수 선수의 생각은 뭐 이런 곳을 하나 끊어두고요. 팩감을 만드는 것입니다. 단수 치고 단수 쳤을 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뿌리 쪽을 끊어가면서 이거 뭐 큰 패를 한번 해보자라는 뜻입니다. 뭐 천지대패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그렇네요. 백도 여기에 절대 팩감은 있지만 흑도 뭐 이곳에 큰 팩감이 있거든요. 이렇게 버텨나가겠다는 뜻입니다. 박진수 선수의 생각은요. 여차하면 흑은 패를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다른 수는 생각하기 어려워요. 그냥 느는 것은 뭐 알기 쉽게 끊어지기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생각보다 이 흑의 버팀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홍성지 선수가 단수 치지 못했어요. 이거는 일단 기세에서 밀렸습니다. 흑이 귀도 단단하게 지켜두었고 중요한 자리를 선점했기 때문에 박진수 선수 입장에서는 좀 성공을 했고요. 역시 계속해서 이곳은 성립이 안 됩니다. 언제든지 끊고 들여다보는 수가 있기 때문에 수를 늘리는 기가 막힌 수순이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기 나와 끊는 수는 불가능하고요. 이 전투 속에서 박진솔 선수가 좀 기분 좋게 이득을 보았습니다. 확실하게 그곳을 하나 끊어두고요. 이 짧은 이 제한 시간 속에서 박진솔 선수가 최대한으로 버텨가면서 판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흐름이 점점 흑에게로 넘어오는데요.
일단은 이쪽으로 나와 끝내는 수가 안 되기 때문에 실리적으로 좀 이득을 보기 위해서 이곳을 하나 밀어두었고요. 그렇다면 흑도 이 교환을 아낄 필요는 없겠죠. 이러고 막는다면 이제 나와 끊으면 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백은 여기를 두면 일단 석점은 잡을 수는 있지만 이 전체 수상전이 오히려 백이 좀 기분이 나빠요. 그렇죠. 가면은 오히려 백이 좀 수가 부족한 형태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까지 끊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막는다면 백도 바로 나와 끊는 것이 아니라 뭐 안쪽에서 삶을 도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프가 어느덧 흑 쪽으로 좀 기울었네요. 그렇네요. 이제는 상변의 백의 사활이 보장이 되지 않는군요. 네, 일단은 이곳을 아낌없이 결행을 하고 있고요. 네. 흑이 이렇게 있는 것과 막는 것은 집으로 큰 차이입니다. 흑도 막는 수를 최대한으로 선택을 할 텐데 여기서 백이 그냥 나와 끊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붙이는 수가 있네요. 이 수는 막으면 인공지능의 추천수입니다. 이렇게 두면 여기 끊는 수와 여기 끊는 수가 맞복입니다. 그렇네요. 그렇다면 흑은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곳을 두어야 하는데 백도 2점을 잡을 수 있죠. 흑은 이 돌이 와서 석점 잡는 수가 생겼지만 백도 요석을 잡으면서 이 정도의 진행이라면 백도 뭐 충분히 두어 나갈 수 있습니다. 건너붙이는 수가 좋은 수네요. 그 수를 찾지 못했어요. 그냥 막았고요. 네. 그렇다면 뭐 박진수 선수는 다른 응수를 하지 않고 그냥 이런 곳을 꽉 이어도 괜찮습니다. 귀도 지켰고 지금 석점 잡는 수도 남았고요. 백은 계속해서 지금 살아야 됩니다. 여기 아직 못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갈 수가 필요한 형태인데 박진수 선수가 이곳저곳에서 좀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아까 백이 선수가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지금 백이 한 번 더 두고 살아야 되면 후수가 되는 상황인데요. 네, 중요한 선수도 흑에게 돌아갔고요. 네. 이렇게 붙여서 끊는 수를 찾지 못한 것이 홍성희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겠고요. 네. 지금 불필요한 곳에 2번이나 두면서 지금 살아야 되는 것이 백의 입장에서는 좀 아픔입니다. 이런 곳 다 선수죠. 이 쌍립을 썼다라는 것은 지금 여기까지 나와 끊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이것도 가능한가요? 네, 여기 끊어서 여기 끊어지면 여기 중앙 끊는 수가 다시 부활합니다. 돌이 얽히고 설키면서 박진솔 선수가 힘을 내고 있습니다. 자, 끊어갑니다. 보통이라면 이렇게 쭉 단수를 쳐서 이 한 점을 버리는 것이 보통인데요. 지금 버리는 건가요? 지금 일단 이 단수는 좀 필요합니다. 그 이유가 여기 끊는 수를 지금 방어를 한 거예요. 네. 지금은 축이 되죠. 밀어가는 수가 정수긴 하지만 이렇게 밀어가서 이 한 점을 쉽게 포기하면 지금 그래프가 지금 거의 8집 정도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차이라면은 두 선수가 좀 느낄 만한 차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은 상변 흑돌도 못 살아있기 때문에 밀어가면서 버텨가고 있습니다. 네. 불리한 입장이라면 이렇게 충분히 밀어가는 수를 생각해 볼 만합니다. 백도 최대한 반발해 갑니다. 이렇게 분리할 때는 돌들을 가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흑을 끊어가면서 어떻게든 좀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있고요. 네. 박진솔 선수 입장에서는 이 2점을 잡지 못하더라도 이 상변 쪽과 중앙 쪽을 타개하면 됩니다. 백이 정말 우상 쪽에서 처리가 잘못되니까 계속 흐름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요. 이 싸움도 백이 참 쉬운 싸움은 아니겠습니다. 네. 이곳을 밀어서 싸우면서 2점머리를 스스로 맞았고요. 그리고 이 중앙 쪽도 흑돌이 여기까지 오면서 모양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이렇게 느는 수도 다 선수가 되는 자리고요. 네. 중앙 쪽의 힘도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흑돌을 끊어가면서 최대한 판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자, 다시 상변 쪽에서 전투가 일어나겠는데요. 호구 치는 수와 있는 수 이 두 가지가 있겠는데요. 네. 꽉 이었습니다. 호구는 언제든지 이곳이 선수기 때문에 집이 나는 형태가 있는 것이 싫었던 것 같습니다. 네.
중앙 쪽은 뭐 느는 수, 단수 치는 수, 그리고 이렇게 단수를 축으로 몰아도 여기 끊는 수가 부활합니다. 이제는 축이 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선수가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상변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됩니다. 뭐 가장 쉽게 둔다면 이런 식으로 두어도 뭐 살 수는 있는 형태인데 인공지능의 블루스팟은 이곳을 붙이는 수입니다. 적극적으로 두어가는데요. 네, 이 수를 찾아내네요. 네. 아래쪽으로 젖힌다면은 중앙 쪽을 젖혀서요. 이거는 뭐 백도 피곤합니다. 그래서 백도 연결하는 수를 선택을 했지만 일단은 흑이 쉽게 상변 쪽에서 집을 내고 살았습니다. 이런 수를 쉽게 찾아내는 것이 박진수 선수가 대단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컨디션이 좋아 보입니다. 백도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 한 점까지 살릴 수는 없었고요. 일단 늘어서 약점을 지키고 있습니다. 젖히는 수까지는 가능하지만 흑이 아낌없이 이곳을 단수를 치고 여기까지 단수를 치고요. 네. 한 점을 잡으면 흑은 상변도 살았고 이 중앙도 정리가 잘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리가 되면 자연스럽게 좌변의 영향력도 흑이 거세지겠어요. 그렇습니다. 좌변 쪽의 영향력도 흑이 좋습니다. 네. 자,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네, 판이 점점 지금 좁아지고 있는데요. 홍성지 선수 입장에서는 이 그래프를 좀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좀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와, 어느덧 10집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하네요. 네, 반면으로 한 15집가량 흑이 우세합니다. 네. 이 프로 바둑에서 반면 10집이면 끝내기 단계에서 반면 10집이면 역전하기 굉장히 어려운 수치인데요. 그렇죠. 반면 15집까지 벌어지면 거의 승부가 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끝내기 들어가기 전에 홍성희 선수는 뭔가 반전을 꾀해야 됩니다. 안전하게 두네요. 여기 느는 것이 좀 기분이 나빠서 한 번 더 가열수를 하고 있습니다. 선수가 되는 자리는 아닌가요? 백도 모양이 기분 나빠서 이곳 하나 가열수는 필요한데요. 밀어두네요. 네, 이렇게 밀어서 둘 수는 있지만 굉장히 실리로 두터운 자리를 두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박진술 선수도 유리한 걸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두텁게 두어 나가고 있는 것이 좀 우세를 조금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흑은 최대한 간명하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백도 일단은 이 한 점을 크게 잡으면서 좌상 쪽에 실리를 좀 벌어들였는데요. 하지만 좌상 쪽은 언제나 이곳에 맥점이 있습니다. 이곳을 당하면 이렇게 차단하는 것은 너무 쉽게 귀가 헌납이 되고요. 네. 이쪽으로 받으면 젖혀서 있고 넘어가면 귀의 주인이 바뀝니다. 지금 이렇게 두는 것은 상영의 맥점으로 시청자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백이 귀에 흑 한 점을 잡아두었지만 그 상용의 맥 때문에 또 그렇게 큰 집은 아니라는 거고요. 네, 계속해서 지금 여기가 신경 쓰일 겁니다. 네. 홍정희 선수 입장에서는요. 그렇다면 지금 계속 두터워지고 있는 이 좌변 쪽은 또 흑이 영향력이 좀 셀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욕심을 부린다면 이렇게 크게 막아서 완전히 다 집을 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귀 쪽이 승부가 되겠죠. 이 귀에서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느냐가 또 중요해집니다. 일단은 너무 이수가 보이기 때문에 일단 지켜두었고요. 바로 젖혀가는 수도 좋습니다. 이수의 의미는 지금은 상황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버틸 수는 없고요. 네. 그럼 막아야 되는데 언제든지 여기 들여다보는 수가 선수가 됩니다. 그렇다면 넘어가는 수가 생겼죠. 이 수를 남겨놓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미리 다 정리가 되면 나중에 이곳을 젖히면 이렇게 백이 버텨갑니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곳을 미리 젖혀가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기가 굉장히 잘 돼 있죠. 네. 자, 먼저 젖혀서 어떻게 받을 것인지 물어본 후에 다시 좌변 쪽을 정리합니다. 네, 이 수도 뭐 평소에는 잘 두지 않는 수지만 일단은 깔끔하게 막아서 정리를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역시 박진수 선수가 우세를 의식하고 있네요. 네. 부분적으로 이렇게 붙이는 수는 조금 악수지만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로 지켜도 뭐 충분한 형세입니다. 근데 좌상귀로 들어가요? 이것은 아마 뭐 시간 연장책의 느낌이고요. 여기 넘어가는 수는 지금 작습니다. 네. 지금은 귀만 지켜도 충분히 우세합니다. 하지만 중앙 쪽을 막아서 이 귀를 고스란히 다 내 땅으로 만들겠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욕심을 부려볼 수도 있고요. 박진솔 선수는 중앙 쪽을 막습니다. 지금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굉장히 우세를 의식할 법도 한데 더 강하게 둡니다. 뭐 3-3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와 봐라라는 거죠. 네, 일단은 인공지능의 추천수예요. 3-3 같은 경우는 뭐 홍성기 선수 입장에서는 뭐 유일하게 지금 해볼 만한 곳이 이곳입니다. 네. 이곳에서 크게 살면 어느 정도 개가바둑까지 맞출 수 있거든요. 이 우하기가 최후의 승부처가 되었습니다. 자, 홍성지 선수가 3-3으로 침입을 했고요. 뭐 주변이 정말 두터울 때는 잡을 수도 있다라는 게 정설인데 지금으로서는 뭐가 최선일까요? 네, 잘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까지 두어서 네. 주변이 굉장히 두터우면 잡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정설인데요.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이것을 밀고 들어가면 이곳 단수 치면 언제든지 패가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잡으러 가는 입장에서는 여기를 밀고 잡으러 가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기 끊는 약점이 좀 통렬합니다. 밀면 이곳을 밀어서 장문과 이 2점 잡히는 수가 선수입니다. 네. 이렇게까지 잡으러 갈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뭐 단수 선수 교환이고요. 박진솔 선수 입장에서는 한 점을 끊어 잡고 살려주어도 집으로 좀 우세한 형세고요. 그렇군요. 네. 좀 더 강력하게 둔다면 여기를 두어서 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패가 나면 보통이라면 백이 성공이지만 바둑이 전체적으로 뭐 이런 곳에 패감이 굉장히 많고요. 네. 패감이 뭐 이런 것도 다 패감이고요. 흙이 두터운 만큼 전체적으로 패감이 흙이 많습니다. 흙은 뭐 패를 겁낼 필요가 없겠어요. 네. 지금 박진솔 선수가 그냥 잡으러 가겠다는 뜻은 아니고 네. 호구를 치면 단수 쳐서 패로 판을 정리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옳은 판단으로 보여요. 그렇네요. 오히려 이렇게 상대방을 몰아치는 것이 홍성희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백의 패감이라면 하나, 둘, 뭐 악수긴 하지만 이런 곳 3개. 그리고 나서 마땅히 안 보입니다. 이런 곳 패감은 사실 패감이 되는지가 사실 의문스러워요. 하지만 흙은 하나, 둘, 셋, 이것도 패감이고요. 넷. 벌써 여기서만 다 4개. 여기 찌르는 것도 절대입니다. 와. 이렇게 당하면 너무 괴롭기 때문에 패감도 흙이 많습니다. 백이 너무 괴로운 흐름이네요. 이게 형태가 이렇게 백이 괴롭게 된 것이 꽤 초반에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네, 이 우상 쪽 싸움에서 좀 포인트를 잃으면서 네. 바둑이 급격하게 흙 쪽으로 좀 기울게 됐고요. 박진수 선수가 이곳 쌍립을 쓰면서 중앙을 강력하게 나와 끊으면서 중앙 쪽에서 접전에서도 이득을 보았습니다. 네. 단번에 승세를 잡아서 지금은 승리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진솔 선수 오늘 한 판의 내용이 굉장히 좋은데요. 네, 결승전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좋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요. 받지 못하고 좌기 쪽을 일단은 해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중앙 쪽의 백대만은 괜찮은 건가요? 지금 이 정도의 그래프 차이라면은 이 집 차이라면은 이 전체가 좀 문제가 생긴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네. 어느 한쪽은 크게 다친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삶을 도모로 하면 네. 한 칸을 띄고 치받는 수가 있습니다. 수순이 좀 길어지긴 하지만
끊고 찌르고 전체가 잡히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 중앙 쪽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7점이 떨어지는 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집 차이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 이 중앙을 결행하지 않더라도 흙이 충분한 형세입니다. 언제든지 이곳은 흙이 선수를 잡고 중요한 선수를 이곳 단수 치면 또 끊어가서 패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백이 물러나야 됩니다. 그러면 큰 자리를 또 흙이 둘 수 있겠죠. 이 정도로만 두어도 흙이 충분합니다. 네. 홍성지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는 역전하기는 사실 쉽지 않고요. 상대방이 큰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은 바둑이 되었습니다. 저번 5회 대회 때도 결승전에서 이원도 선수에게 패하면서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는데 홍성지 선수가 이번에도 우승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위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네, 그쪽도 큰 자리죠. 석점을 잡는 수가 15집 이상의 큰 자리입니다. 하지만 흙도 여기가 크죠. 이곳은 선수가 되는 자리고요. 여기까지도 선수입니다. 그리고 호구를 치면 중앙을 결행하지 않더라도 흙이 상당히 우세한 흐름입니다. 중앙 쪽이 뭐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흙이 한 반면으로 한 15집 정도 우세한 흐름이고요. 네. 이 수는 뭐 옥새 작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보통이라면 눈목자로 끝내기를 하는 것이 보통인데 한 발 더 갔습니다. 이 수는 이렇게 막아준다면 젖히고 호구를 쳐서 좀 문제가 생기죠. 물러난다면 여기까지 선수가 되기 때문에 사는 네. 형태입니다. 그렇네요. 하지만 흙이 이렇게 한 칸을 띄면 수가 나는 형태가 아닙니다. 밀고 그러면 젖힌다든지 해도 그냥 이곳을 받으면 백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도를 거두기 전에 마지막으로 마음의 정리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수가 나는 자리가 아니었고요. 여기서 박진솔 선수가 중앙 쪽에 일격을 가합니다. 타이밍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그렇네요. 보통 끝내기를 하다가 지금 이수를 결행하면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네. 백이 우상 쪽을 침투하니까 지금 중앙을 결행하고 있습니다. 화가 난 건가요? 참아두다가 이 타이밍에 결행을 하네요. 네, 지금 여기까지 들어왔어? 하고 그러면 나 이수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보여주겠어? 하고 지금 이수는 최대한으로 버틴 건데 이건 다 잡혔습니다. 네. 막는다면 이곳을 찌르고요. 단수를 치고 끊어간다면 촉촉수로 백이 잡히게 됩니다. 그렇네요. 홍성지 선수가 당연히 뭐 이거는 알고 있을 텐데 도를 거두기 위해서 이렇게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젖힌수 결정타가 됐습니다. 여기서 홍성지 선수가 도를 거뒀고요. 흙 불계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박진솔 선수 22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생애 첫 우승 타이틀을 거머쥐게 됐습니다. 결승전 답지 않게 좋은 내용으로 우승까지 거머쥐었습니다. 홍성지 선수는 저번 시즌에 이어 올해도 준우승으로 아쉽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그래도 준우승도 정말 좋은 성적이죠. 그렇습니다. 2년 연속 결승에 올랐다는 것은 홍성지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홍성지 선수와 박진솔 선수의 결승전이었습니다. 박진솔 선수의 우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우상 쪽의 전투에 대해서 초반에 좀 제가 토설이 안 좋았던 것 같은데요. 중반에 전투에서 조금 이득을 봐가지고 그때부터 잘 풀려서 마지막에 좀 운 좋게 이겼던 것 같습니다. 사실 나이도 많고 해서 뭐 우승까지 기대도 안 했고 기세 시간 동안 우승 못할 줄 알았는데요. 요즘 뭐 컨디션도 별로 안 좋고 그랬는데 또 어떻게 이렇게 운이 많이 따라주고 전혀 기대도 못한 상황에서 우승할지는 저도 몰랐고요. 여기 강릉까지 와가지고 또 좋은 공기 세고 하니까 컨디션이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게 또 큰 힘이 돼서 우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우승했다고 해서 뭐 크게 계획은 없고요. 그냥 뭐 남은 시합 열심히 두고 그냥 뭐 조금이라도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 바둑 많이 좋아해 주시는 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솔 선수가 국후에 우승할 줄 몰랐다라는 좀 겸손한 인터뷰를 보여줬는데요. 이 눈웃음에 얼마나 기쁨이 담겨 있는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평소 성향답게 겸손한 인터뷰를 보여주었고 첫 우승한 박진솔 선수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6회 대통령배 프로 바둑대회는 박진솔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면서 막을 내리겠고요. 박진솔 선수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얘기 전해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조인선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이유민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